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철근 빼먹은 아파트 15개 단지 더 나왔다라는 기사입니다. 인천 검단의 한 아파트 이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면서 알고 보니까 뼈대가 없었다라고 해서 큰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전수조사를 LH가 이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5개 단지가 더 나왔다라는 건데요. 뼈대가 없다고 해서 심지어 순살 아파트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LH가 이 91개 단지를 전수조사해봤는데 그중에 15개 더, 16개 단지가 뼈대가 없다는 건데 퍼센트로 따지면 16%에 달합니다. 이 10개 중에 1개 이상은 뼈대가 없는 순살 아파트다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극한 폭염에 이틀 새 최소 12명 사망이란 안타까운 기사입니다. 이틀 29일, 23일 어제 그제 이틀만 따졌을 때 최소 12명이다. 12명도 맞는데 심지어 최소가 붙었죠. 네, 요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좀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폭염 호우특보가 동시에 극한 폭염입니다. 극한 폭염인데 폭염특보와 호우특보가 동시 이 특보 문자를 받은 분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중부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폭염 호우특보가 같이 내려졌는데요. 이 폭우가 얼마나 왔는지 서울 지하철 열차 운행이 어제 오후에 한때 중단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잠시 뒤에 같이 짚어보죠.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오염수 고체화가 최선, 일본 가장 싼 방류를 택했다. 이게 누구의 얘기냐? 미국의 핵물리학자 달로키 베레스 교수의 인터뷰를 경향신문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경향신문 가장 일면 상단에 실었다라는 건데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본인들 자국 입장에서 가장 싼 방법을 지금 택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비판이 좀 같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교사 6년간 100명 극단 선택, 교권 침해가 집중된 초등학교에서 100명 중에 57명이 숨졌다라는 겁니다. 네. 초등학교 침해 30%가 이 교권 침해 30%가 학부모 민원이다라는 거고요. 상해 폭행 비율도 3년 사이에 2배나 늘었다는 불편한 현실, 불편한 진실을 지금 기사로 담았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은둔 청년 10명 중 6명 방 나섰다 적응 실패. 다시 고립 상태에 빠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은둔 청년 403명을 재고립 관련해서 좀 설문을 해봤는데요. 해보니까 10명 중에 6명은 용기를 갖고 용기를 내서 방을 나섰지만 결국 다시 한번 실패를 겪었다. 용기를 내서 나섰는데 다시 한번 실패를 겪은 경우엔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에서 더 깊이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손을 내밀어서 사회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보다 더 깊은 고민이 같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붉게 타오르는 이 사진 대체 어디냐? 서울 남산에서 이 서울 도심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모습입니다. 네, 완전히 푹 익어버렸다라는 이 생각이 지금 들죠. 온통 지금 이 건물이 살짝 이 뼈대가 보일 것 같긴 한데 온통 빨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찌는 듯 더운데 여기 볼까요? 여기는 어제 같은 시간, 같이 서울입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 경기장. 네, 지금 구글 플레이 2차전이 있었던 어제 상황입니다. 어제 비가 이렇게나 많이 와서 사실 경기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라는 얘기까지도 잠깐 나왔다라는 거. 폭염 아니면 폭우. 네, 폭자가 붙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기상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월요일이면 더더욱 챙겨 드셔야 되죠. 네, 비타민 하나씩 꼬박꼬박 드시길 바랍니다. TV로 보시다가요. 유튜브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또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살인더위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온열질환 사망, 주말에만 11명, 작년 전체 9명을 넘어섰다라는 기사입니다. 아까 분명히 일면 소개할 때 최소 12명이라고 했는데 왜 11명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이게 지금 집계 이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12명, 11명, 10명 저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일단 최소 12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11명이든 12명이든 중요한 건 작년 전체 9명은 이미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굉장히 이 극한 폭염의 사망자 수도 상당하다라는 거. 특히 여기 볼까요? 경남북 등에서 밭일을 하다가 고령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폭염 때는 논밭일을 좀 삼가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에어컨을 못 트는 서울 쪽방촌 주민들 역시나 또 힘겨운 사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다시 보시면 여기 서울 도심 펄펄 지금 끓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저희 사진으로 봤었던 거가 비슷하죠. 다른 지역이지만 빨갛게 달아오른 거는 마찬가지다라는 건데 여기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얼마나 더웠는지 폭염에 도로가 훼손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 고속도로는 접합 부위가 있죠. 접합 부위가 있는데 여기가 너무 이 고온에 파손이 되다 보니까 지나가는 자동차들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 이런 상황까지 빚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굉장히 더운 상황. 네. 제가 지금 이 사진 말고 제가 추가로 사진을 조금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음 사진 좀 볼까요? 네. 이겁니다. 제목이 빨갛게 익어버린 서울이다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아까 보신 이 서울 남산에서 도심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모습인데 사실 이 남산에서 찍으면 그럼 서울 중구만 이런 것이냐? 중구 인근에 있는 마포만 이런 것이냐? 아닙니다. 여기 좀 볼까요? 여기도 불타는 광화문 광장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찍었을 땐 온통 빨간 세상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뻘겋게 달아오른 세상,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연일 37도, 살인적 폭염이다. 온열 질환자 작년에 2배가 넘었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인명피해 이 돌아가신 분들 작년 9명보다 훨씬 많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만 해도 훨씬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온열 질환자 이 뭐 쓰러지고 탈진이 온 이런 분들을 따지면 이 굉장하다. 작년에 2배가 넘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초만 해도 하루 10명 안팎이던 온열 환자 수가 장마 종료일인 26일 46명으로 급증하더니 27일 65, 28일 70명으로 급증 추세다. 나흘간 26일부터 29일 동안 발생한 환자 수가 255명으로 전년 동기 112명보다 2.2배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좀 같이 보겠습니다. 5월 20일부터 전날까지 집계된 올해 온열 질환자 수 1,015명입니다. 1,000명이 벌써 넘었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연간 1년 내내 다 따졌을 때 이 연간 온열 질환자 환자 수 1,017명을 곧 앞지를 전망이다라는 건데요. 기사를 작성할 때 1,015명이었는데 밤 사이에 또 몇 명이 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어쩌면 이미 지난해 연간 환자 수를 앞지로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 저희가 전문가 이 전화 연결을 좀 통해서 직접 좀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네, 일단 첫 번째, 왜 이렇게 더운 걸까요? 네, 이제 여름이니까 당연히 더운데요. 네. 각 여름마다 이제 똑같은 기온을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저는 여름에 더위하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지난 1994년 여름, 네. 그다음에 2018년 여름을 떠오르실 겁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사실은 그 기록을 깨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올해는 7월 달에 장마 기간 비가 자주 내리면서 네. 기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나마 비가 와서. 네네. 그런데 지난 26일 장마 끝나고 지금 한 사나흘
이 더운 거 가지고 막 이 정도 느끼잖아요. 네. 그래서 1년 전체의 그 어떤 더운 기간은 그 비가 자주 내렸기 때문에 좀 짧았다. 앞으로 남은 그 이제 8월로 들어가는데 네. 그때 이제 무더운 그런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예측 가능한 한 열흘 이내로 보면 네. 지금 이 상태가 한 열흘까지는 분명히 이어질 겁니다. 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기상 조건에 들어있냐면 네. 북태평양 고기압이 덮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고기압 때문에 폭염이 지금 나타나 있고 네. 6호 태풍이 아예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을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상층 한 12km 정도 올라가면 티벳 고기압이라고 하는 세력이 저 네. 일본까지 덮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층까지도 더운 공기가 가득 차 있다. 열돔에 들어가 있다. 우리나라가 열돔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열에 갇혀 있는 상태. 이게 지난 2018년 네. 이런 기압 배치가 오래 지속되면서 그 가장 더운 41도 기온이 8월 1일 날 나타났거든요. 서울에 그때 2018년 39.6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록을 깼는데 네. 올해는 그런 기록을 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네. 굉장히 습도가 높아서 우리 네. 몸이 느끼는 체감 온도가 유난히 높은 그런 어떤 한 앞으로의 지나간 한 3일 네. 앞으로의 한 열흘 한 올해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좀 네. 고생을 해야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지금 말씀은 이게 지금 열돔 현상으로 딱 이 열이 꽉 이 한반도 위에 잡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더운 거지만 그래도 비가 왔었어서 2018년 뭐 94년도 정말 기록적인 네. 그때만큼은 아닐 거다라는 말씀인 건데 네. 근데 궁금한 점이 말씀처럼 다행히 비가 와서 좀 덜 더운 것도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네. 저희도 기사에 소개를 한 것처럼 폭염주의보와 호우주의보가 동시에 내려지는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덮여 있는 상태에서 네. 낮에 일사에 의해서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상층의 기온은 거의 그대로인데 지면의 온도가 확 올라가니까 상하층 간의 온도 차가 커져서 네.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이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려면 천둥 번개가 치고 소나기로 내리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상태는 이러한 소나기는 앞으로 당분간 이 더위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네.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기상청이 어제 서울을 상대로 그 재난 문자를 직접 보내는 걸 올해 시범 운영 중인데 어제 영등포 일대에 대해서 또 긴급 재난 문자가 비 많이 온다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11일 날 처음 나간 이후 이번에 두 번째 나갔는데 네. 이제 그런 원인이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마라고 하는 건 끝났지만 대기 불안정에 의한 비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사실 앞서서 최소 12명이 지난 이틀간 숨졌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네. 이제 사망자가 나온 대부분이 좀 약간 농촌 지역이긴 합니다. 근데 열화상 카메라로 저희가 사진을 본 것처럼 도심도 좀 굉장히 벌겋게 달아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서 그리고 도심에서 이 더위 정말 살인더위라고 하니 살인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도시에서는 그 공사장의 인부들은 한 2시에서 5시 정도 가장 기온이 높을 때 네. 작업을 좀 중단을 해야 됩니다. 네. 농촌 지역은 혼자 나 홀로 그 작업하는 그런 농부들이 있는데 네. 절대 그러면 위험에 그러니까 이제 온열 환자 열에 태양에 오랫동안 노출돼 있으면 네. 일사병이나 열사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혼자 있는 상태에서 어지럽거나 이런 그 현기증이 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네. 혼자 계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특히 또 밤에 그런 그 복고 노인들이 있는 그런 도시나 또는 농촌에 부모님들이 계시면 수시로 전화로 확인을 해서 혼자 그 장시간 놓아두면 안 되는 그런 그 온열 질환이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기사를 하나 좀 보고 좀 더 네. 여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해 뜨면 녹초, 해지면 뜬 눈. 폭염 탈출 해운대에 30만 명이 지금 북적북적하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네, 지금 이제 해가 뜨면 녹초가 되죠. 해가 지면 열대야 때문에 잘 수가 없습니다. 뜬 눈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들 어디 피서를 갔는지 여기가 지금 서울역 광장입니다. 서울역 인근인데 이렇게나 차가 없습니다. 네. 다들 어디 놀러 갔나 보다라고 아마 주말 차 갖고 나오신 분들 좀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해운대에 지금 30만 명이 가 있다 그러죠. 해운대 사진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서울역 앞엔 사람들이 없지만 해운대에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발 디딜 틈이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인 건데 다들 지금 너무 덥다 보니까 더위를 피해서 말 그대로 피서를 간 거죠. 근데 본부장님, 네. 아까 말씀 중에 앞으로 한 열흘 정도는 더 더울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한 8월 뭐 한 9일, 10일 상간까지는 이 폭염이 계속된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열돔, 네. 그러니까 티베트 고기압, 네. 북태평양 고기압의 어떤 그 구조가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 속에 들어있으면 당연히 이런 폭염이 네. 계속 이어질 거고요. 네. 저는 하나 믿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절기인데 네. 8월 8일이 입추입니다. 근데 네. 원래 입추가 말만 가을이 온다는 입추지 원래 무더운 그 시기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8월 10일이 말복입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8월 23일이 처서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18년을 아마 돌아가 보면 네. 그때 굉장히 무더운 그런 그 여름, 우리나라 관측사상 가장 무더운 여름을 보냈는데 네. 딱 처서가 지나니까 그날 밤 선선한 바람이 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절기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네. 당분간 이제 그런 기압 배치는 네. 폭염 속에 있을 조건이기 때문에 네. 계속 그 무더운 날씨 보입니다. 아까 밤에 그 밤 기온이 크게 안 떨어지는 열대야 오늘 아침에 많이 나타났거든요. 네네. 서울, 부산, 뭐 제주 그 대도시와 도심 지역과 해안가 지역에서 열대야가 지금 오늘 아침에 나타났는데 자 이러면 노약자들, 허약자 하신 분들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밤 열대야가 그쵸. 나타나면. 그래서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이렇게 유난히 다른 해보다 무더위를 느끼는 이유가 비가 여러 날 오다가 네. 그러니까 비 올 때는 우리가 이렇게 더위를 못 느끼잖아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기온이 치솟으니까 극과 극을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더 유난히 더위를 느끼는 그런 여름이 지금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하다면 짧게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열도움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원래 여름에는 또 태풍도 사실 많이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네. 그럼 요 태풍이 이 열돔을 밀어낸다던 물론 태풍이 반갑진 않습니다만 네. 태풍이 열돔을 밀어내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네,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은 헤비급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네. 태풍은 그 만탄급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네. 일개 태풍이 강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태풍이 중규모 현상이 큰 거대한 대규모 현상을 밀어내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밀려나는 형태이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걸 뚫고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 태풍 때문에 이게 이 열돔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저 상층에 그런 어떤 큰 북극에서의 어떤 찬 공기가 내려온다거나 네. 이런 어떤 큰 기조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당분간 안 보인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이 열돔 안에서 있을 것 같고 8월 한 9일, 10일 상간까지는 계속해서 더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위에 좀 조심해야겠네요. 김승배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